예, 이어서 회장님 개 선언 듣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가락 부산시 종친에 11월 원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에 회원 80여명이며 오늘 30여명이 참석하여 선언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예, 이어서 국민 의뢰겠습니다. 이래서 그 국민의 개인을 알려주십니다. 국기에 대해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종중 의뢰가 있겠습니다. 남능이 후능이 있는 기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대학 양해문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경배. 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가락국 태조대학에 후보돼서 승조 경종의 정신으로 정치관의 침묵과 의리를 돈독하여 왕국의 길이 빛나는 정신이 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바로 내 선자리에서 제1선생님과 종사일을 함께 하다가 먼저 가신 회원님에 대한 맹목을 이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오시면서 인사해 많이 보시고 반갑다는 인사를 하시면 잘생깁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그렇게는 3월달이니까 벌써 11월달 금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임기를 동안에 얼마나 업적이나 실적이나 또 정신간의 오해나 등등을 얼마나 잘할 건지 항상 이 집을 맡고 나서는 집에 잠을 잘 때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가분께서 저희 심정을 이렇다는 걸 아시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금수 공님을 모시고 덕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소같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나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조차 알지 못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안테까지 따라가 보았는데 손에 쥐고 보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한도, 그랬던 삶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없는 세 가지는 원할 때 내가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과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과 용서에 너그럽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명심하여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종신들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빌면서 저희 자작시 국가꽃을 독송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요즘 국화철입니다. 산사에 가면 전부 국화축제고 어디든가 국화축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운수사에 자주 가는데 그 운수사에서 국화축제에 있어서 자격시를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국화꽃, 너는 어찌 노을빛으로 물드는 하루가 처음으로 가는데 환한 미소로 산사에 앉았나. 보름 달빛에 저는 10월의 써자란 바람은 바쁜 숨몰아쉬며 떠나가는데 머리 희끈희끈한 아내의 손잡은 나는 가쁜 송소리 들리는 소적새의 울음소리 따라 가을
그리 하는데 너는 어찌 험난한 세상 굴하지 않더니 설발 내리니 태평 세월 묶어놓으려 문이 지어 오느냐. 오라 모든 꽃들이 시려할 때 너는 오늘도 중심들이 거절한 가슴 채우려 급빛 물결로 출렁이구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를 한 좋은 시를 해서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지난날 경과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복은 그 위에 보면 그 두 번째 보면 귀한 대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많은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주 순무전은 우리 그 본고 대제를 해가 몇 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영길 지도님과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지서사 주연 대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김영조 회장님, 김영길 지도님 몇 분이 또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 도임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날 또 그 영조 회장님과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우리 김영춘 이사님의 자제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12월 7일날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1시고 장소는 부천 재림 웨딩홀입니다. 예, 경기도 부천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병춘 이사님 오셨는데 한 말씀. 예, 우리 김병춘 굉장히 성수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한 해도 마무리돼 가니까 다들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그 밑에 정신의 주관으로 인도 허왕우 김영공 중공식 장관 지금 현재 같이 가실 분은 모집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밑에 보면 여행 일정이 2025년 3월 11일, 18일, 6박 8일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경비는 1인 288만원, 예, 288만원 중에 숙박비 및 기타 일체입니다. 예, 참관, 지금 현재 100여 명 중에 현재 6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정치 회장님, 수전전 참봉, 사전에 참봉님들하고 김해시장, 김해국회의원 몇 분들 60명, 또 우리 정치의 우리 회장님께서도 그걸 참관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관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항공권 예매 관계로 조금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사항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안되게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치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전화번호가 지금 밑에 적힌 그 부분도 연락을 드리면 상세히 말씀드리고 주시면 말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예, 이어서 재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보고는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 보고에 어머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히 의왕상정이 지금 없습니다. 의왕상정이 없었어요. 예, 이어서 토의 및 기타 사항은 회장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도서에서 별 말씀이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이 족친 발전권에 대해서 누가 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합니다. 뭐 기타 사항 없습니까? 예, 예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그 겨울 되면은 6시도 깜깜하고 6시 반도 깜깜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30분이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6시 30분으로 회의를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아, 우리 김병년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6시나 10시 30분은 캄캄하면 마찬가지인데 직장에 다니고 일하시는 분 때문에 6시 30분으로 해주시면 싶어서 그래서 좀 드립니다. 전제대로 6시 30분을 들어가는데 지금 30분 땡기가 지금 현재 6시 하는지 예, 동의합니다. 네, 저 의원이 해명대로 10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반이면 너무 늦습니다, 겨울철에는. 예, 지난달까지는 사실 6시 반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매년 우리가 6시 동절기에는 뭐 전에는 동절기에 낮에 하게 했는데 오전 11시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배경이 돼 갖고 이사님들 직장 관계로서 이래서도 화장기는 6시 30분 동절기는 6시로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우리 병문 씨가 말씀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6시에 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러면 우리 수석 부회장만 손 한번 들어보시죠. 6시. 숫자가 10명이고 6시. 예, 6시. 6시. 헷갈리죠. 예,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예, 다수결입니다. 김밥에 12명. 예. 그럼 6시 30분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6시 30분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예,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도 괜찮네. 6시 30분. 14명. 14명. 예. 예전에 6시 30분이 많습니다. 예, 6시 반이 많습니다. 예, 6시 30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6시 원하시면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허만성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신 말씀을 좀 있다면. 요즘 북한군이 러시아에 가고 이랬는데 우리가 소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사회 지도층인데 그 인간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저 뭐 그냥 그런 거 아이가 있으면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그 러시아의 군사 정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군 10만이 우리 러시아 편으로 참전하게 돼 있다 이야기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종지에 글 써놨지만 만약 그리 되면은 북한군 10만이 만약에 그 러시아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전쟁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북한 사람들이 전혀 지구 관계를 모릅니다. 그거 가면 국제 정세를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아마 우리가 잘 정보 좀만 펴면은 전부 그란에 항복해가지고 북한군이 떼거리로 남하도록 기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 접근이 끝납니다. 따라서 요번에 김정은이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돈이 많아 있습니다. 북한이. 그 돈이 많이 남한에서 돈을 준다 돈 안 주니까 화가 나가 있습니까? 박근혜 때는 그 남북 회의장을 만들라고 우리 재산이다. 그 점은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럼 요번에 또 돈 안 주니까 어쩝니까? 남북 철로 폭파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돈 안 주나 얘기입니다. 돈 안 주나. 돈 주면 안 할 텐데 누가 만들라고 지금 내 폭파 다 해버린다. 돈 안 준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배짱 있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돈 안 준다. 그 협박하던 돈 안 줍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또 재미있습니다. 그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언어가 비슷합니다.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위 신라 백제 고구려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세 나라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세 나라가
원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눠진 건 천년도 채 안 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지금은 강국이 되고 한때 소련님은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굉장한 나라인지 알지만 그 사람들 역사가 1200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나라를 만장해 올레가는 족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넓은 동유럽의 들판에 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이 슬라브족들은 뭔가 응집력이 없어요. 배를 타고서 그 볼트 바다를 지내가지고서 지금의 러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드네프르 강으로 가는데 드네프르 강 주변이 엄청난 평지가 넓습니다. 그 가서 악착을 잡고서는 그 부근에 보니까 슬라브인들이 야만으로 삽니다. 그 슬라브인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조상은 누구냐? 나라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스웨덴에 살던 바이킹입니다. 그 일차만으로는 캠프 공기라고 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게 1200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한 200년 동안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가 점차 넓은 쪽으로 퍼져나갔죠. 키예프 공국, 그게 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입니다. 원래 그 지금 러시아나 이 슬라브족의 제일 중심이 지금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퍼져나간 사람들이 세리 커집니다. 그게 러시아고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나라를 이제 새로 만듭니다. 그게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벨로루스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고가 비슷합니다. 지금도 가면서 통역 없이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원수가 됩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930년에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고의 곡장입니다. 그 우크라이나가 있는 땅이 우리나라 6배 반입니다. 우리나라 땅 6배 반이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평야입니다. 그 평야에 땅이 비옥한 흑토로 갑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에 풍년이 되면은 전 유럽이 굶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식량창고죠,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지난 1930년에 그 우크라이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없지요. 그리고 이딴 식량은 또 내년에 풍년 들어가시면 전부 미국에 수출할 필요 없었지요. 흉년이 들어가면서 식량이 없는데 그때 우크라이나는 스탈린에 의해가지고 소련하고 같이 합쳐져 시방에 있는 조지아라든지 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 전부 그 당시 소련에 들어있죠. 거기에 지도자였던 스탈린이 1000만 명이 1년간 먹고 살던 곡식을 갖다가 러시아에 놔놓고 우크라이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식량을 안 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래서 1930년에 대흉년에 얼마 죽었는지 아십니까? 공식으로 5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비공식으로 1000만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감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죽일 놈들 두고 보자 얘기죠. 그러다가 12년 뒤에 히틀러가 쳐들어왔습니다. 히틀러가 쳐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사람 감정이 어떻게 있습니까? 오히려 히틀러가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초등학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하죠. 그대로 밀고 들어가지고 러시아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러시아한테 이제 싸워가지고서 나중에 밀려나는데 그때부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원수가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때 500만이 공식으로 굶어 죽고 비공식으로 10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사람을 싸움을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아이 못 먹으니까 너무 아이를 잡아먹었어. 비참했습니다. 그 감정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그 히틀러가 돌아설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적극적으로 히틀러 안 싸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6배 방금 반 정도 되는 넓은 땅을 히틀러가 순간적으로 밀고 들어갔죠.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 앞에까지 갔죠.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에서는 이놈들 네가 날 위해서 살이 나 히틀러 똑같은 놈 아이가 하고서 덮으시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소련의 15개 연방이 각기 독립을 했습니다. 그 독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한이 있습니다. 뭔가 옛날 연방 15개 나라 중에 그 중에 4나라의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련의 핵무기의 90%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9%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이 뭐 1% 정도 가지고 있었고, 벨로루시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를 갖다 이래 퍼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핵무기를 갖다 다른 나라 못 가지게 하자. 이래서 당시에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가 돼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 소련에서 핵을 가지고 독립한 나라들 그 핵을 거두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처음 소련이 가나다에 돈을 주고 너 핵무기 필요 없잖아. 너 러시아 줘. 또 미국에서 볼 때는 그 핵무기 자기 나라까지 그 위험하게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기 나라 핵무기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보고 네가 이걸 우크라이나 핵무기를 가져가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갖다가 절대 지키도록 조약을 맺어라. 그래서 조약을 맺고서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가 소련, 미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세계에서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핵무기를 전부 러시아한테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돈 받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환장합니다. 그 핵무기 있으면 러시아 쳐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소련에 있던 카자흐스탄이나 벨로루시 핵무기도 전부 러시아가 수개해 갑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때 가난했으니까 그 돈은 전부 다 보상금 미국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 8년 됐습니다. 8년 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 보니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 우크라이나 이거 저 흑해 쪽에 있는 크림 반도라고 있습니다. 그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걸 미국에서 밀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크림 반도를 갖다가 점령해버리자 힘이 없는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네 가지라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그러고 보니까 이 푸틴이 재미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7대 공업지대가 있습니다. 그 7대 공업지대 그거가 이제 지금 이제 전쟁이 나 있는 중인데 그게 지금 이제 그 공업지대를 갖다가 루한스크 주와 그 다음에 그 두 개 주가 중심인데 그걸 갖다가 요번에 러시아가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뭐 소련의 그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 폭발을 했습니까? 그 체르노빌도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소련인데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러시아가 그거 보니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쳐들어간 겁니다. 요번에 쳐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최대 공업지대를 점령해버리죠.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요번에 점령한 땅이 우크라이나 옛날에 점령한 8년 전에 점령했던 크림반도 놔두고 요번에 점령한 땅이 우리 남한만 합니다. 10만 평방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니까 우리 땅 저거 안 빼앗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침략자를 좀 막아달라 하고 나토에 후원을 요청하고 미국에다 후원을 요청하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한 손뼉을 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지 아십니까? 푸틴입니다. 왜 푸틴은 손뼉을 치느냐?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자꾸 달라들고 나토가 뒤에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저걸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전쟁을 딴 데다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하마스를 갖다 꾸지고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 하마스는 저게 같은 회교국가 중에서도 저게 조금 순위파라가 아니고 좀 연합파입니다. 그게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지금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민족이 아랍이 아닙니다. 아랍 쪽이 아니고 말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란 옆에 이란하고 중동에서 패권을 다투는 경쟁국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숙적입니다. 다 같은 핵국가지만은 이란은 민족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이 다르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이란을 덕세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작전을 합니다. 왜? 뒤에 적을 놓으라고 이란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3년 전이죠. 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해가지고 서로 좋게 지내자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나라 카타르, 아부다비에 간 나라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하고 동맹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란을 막기 위해서.
되는 것처럼 어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조를 받고 있던 테러 단체가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을 못 받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푸틴이 시킨 겁니다. 야,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해. 그래서 하마스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마스가 질면리하니까 이번에는 러시아가 푸틴이 누굴 시키는가? 레바논에 있는 히즈볼라라는 자기 파의 테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또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랍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친아랍 세력하고 이 사람들과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러시아고, 그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인력이 적은 북한을 끌어당깁니다. 북한은 저는 지금 돈 때문에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어제 돈만 주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 군인들 1인당 2,000불, 매월 2,000불씩 받게 됐죠. 그 돈 때문에 그 북한 국민들에게 월급은 안 줍니다. 지가 러시아에서 돈 받고 달러 받고 그 다음에 10%만 북한 돈으로 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 군인들이 전부 탈영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합시다.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주정부의 모임을